네, 우리 이번에는 시각인공지능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어떤 것인가요? 질문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래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볼 거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시각인공지능 역사에서 아마 가장 중요해왔던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로 200픽셀, 가로 500픽셀짜리 이미지가 있다고 치죠. 그럼 대략 10만 개의 RGB 픽셀이 있거든요. 이 10만 개의 RGB 픽셀을 가지고 얘가 개인지 고양인지 보겠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죠? 한 번 더 인체가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한번 투영해 봅시다. 실제로 이 이미지는 눈에 있는 망막에 맺히면서 이제 두뇌로 들어가서 그죠? 두뇌 뒤쪽에 뒤통수 쪽에 비주얼 코르텍스에서 이제 비주얼 코르텍스 쪽에서 이제 정보가 처리되면서 이제 뭐 정보가 이렇게 가공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레티나에서 LGN, V1, V2, V3, LOC까지 가는 그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낮은 영역의 이제 특징에서 높은 영역의 특징 더 가서는 이제 얘가 고양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이런 순차적인 모습을 그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요, 보는 것처럼 이제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패치를 자그마한 패치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훑어보는 거예요. 우리 그 필터 혹시 아실까요? 그 카메라 이제 촬영할 때 이제 보통 우리 필터 많이 쓰잖아요. 필터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들을 A 필터로 본 것, B 필터로 본 것, C 필터로 본 것, D 필터로 본 것. 여러 가지 필터를 컨볼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필터로 새롭게 재해석한 이미지들을 놓고 그것의 크기를 줄이고 다시 재해석한 다시 새로운 필름을 가지고 재해석한 다음에 크기를 줄이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CN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최초의 르넷 5라고 우리 전에 이제 그 문자 인식에서 봤죠, 그죠? 미국 그 주소 번호를 인식하는 데 쓰였던 네트워크고요. 이때부터 이제 사용된 방식으로 우리는 이 이미지를 어떠한 필터를 이용해서 컨볼루션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미지가 보시는 것처럼 3x3의 어떤 행렬 형태라면은 필터라고 하는 것이 그죠? 요 파란색 영역끼리 지금 이제 같이 곱하는 거예요. 0은 0과 1은 1과 3은 2와 4는 3과 곱하면서 그 곱해진 녀석의 합을 첫 번째 자리에 적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움직이면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값이 되고 아래로 움직이면 왼쪽 아래에 있는 값이 되고 오른쪽 밑으로 움직이면 우하단에 있는 값이 되는 거죠. 한 칸씩 옮겨가면서 네. 필터를 한 칸씩 옮겨가면서 겹치는 값끼리 곱하고 더한 것. 그걸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물론 엄밀한 정의로는 코렐레이션인데 이건 그냥 오늘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실제로 입력이 지금은 5x5짜리고 커널이 3x3이라면은 네, 3x3 커널에 맞춰가지고 네, 겹치는 것만큼 곱하면 돼요. 그죠? 나머지 칸은 커널을 옮겨가면서 여기 지금 101, 101, 010 커널이 지금 좌상단에 걸쳐 있잖아요. 그거 한 칸씩 옮겨가면서 똑같이 채우면 돼요. 요렇게.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굳이 한 칸씩 움직여야 될까요? 아닙니다. 스트라이드가 1이면은 한 칸씩 움직이는 거고, 스트라이드가 2면은 두 칸씩 움직이는 겁니다. 커널 사이즈가 2라면 2x2 커널을 의미하고요. 3이라면 3x3 커널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스트라이드로 한 칸씩 움직이든 두 칸씩 움직이든 제일 끝의 녀석은 어쨌든지 간에 원본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커널이 1x1 커널이 아닌 이상 2x2 커널부터는 이렇게 먹어 들어가잖아요. 이 네 개가 한 칸으로 들어간다면 어쨌든 간에 그 위스나 하이트를 한 칸 이상씩 손해 보게 되죠. 그랬을 때 바깥쪽에 붙여주는 걸 우린 패딩이라고 해요.
지금은 패딩을 한 칸을 붙여주고 스트라이드를 두 칸씩 움직이면 6x6 인풋에 2x2 커널을 적용했을 때 4x4 아웃풋이 나온다는 겁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대괄호 비슷한 것은 내림입니다. 내림. 올림, 내림, 반올림 할 때 그때처럼 내림입니다. 내림. 아래쪽만 닫혀 있죠. 그래서 내림이에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펴는 겁니다. 반대로 펴는 거고. 네. 그래서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필터 얘기했죠. 우리가 커널이라고 하는 녀석을 그냥 가운데 1만 놓으면 아이덴티티 똑같은 게 나오고요. 엣지 디텍션 1, -1, -1, 1 같은 경우에는 요런 대각선이 11, -4, 11 같은 경우에는 이 코너가 그리고 -1, 샤프닝, 블러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우리가 이런 마스크들은 미리미리 기존에 알려진 커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놓는 단계에서 썼던 것들이죠. 그래서 엣지를 보겠다 혹은 내가 이미지를 샤프닝 하겠다 아니다 블러 하겠다 할 때 썼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는 딥러닝으로 하여금 야 너가 커널 대신 만들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에요. 커널 하나가 하나의 결과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커널 자체가 그림자가 이동해 가면서 이렇게 한 칸씩 채워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커널이 여러 개다. 그러면 결과가 여러 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GIF를 보고 다시 요걸 본다면 어떠세요? 첫 번째 이미지에 커널이 4장 들어간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커널 4장이 각각마다 이미지를 한 번씩 스캔하면서 4장의 스캔본을 만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지금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다룰 건데 풀링 실제로 224by 224by 64를 111, 112, 64로 줄이는 가로 세로를 절반씩 줄이는 풀링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운샘플링이죠. 이 4개 그 4x4를 2x2로 줄일 때 각 구역의 맥스 값을 가져오면 맥스 풀링, 평균 값을 가져오면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걸 놓고 예를 보면 그죠? 아까 커널 4장을 원본 이미지에다 한 번씩 스트라이딩 패딩 하면서 쭉 스캔한 4장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풀링 줄여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컨볼루션 이번에는 얘가 5장으로 늘었네요. 그죠? 그리고 다시 풀링.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아졌네요. 그리고 다시 풀링. 공간으로는 압축되고 채널로는 늘어나는 것이 바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포트 합니다. 임포트 하고 나서 데이터 셋 만들다 했죠. 데이터 셋하고 데이터 로더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데이터 셋에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전처리인데 보시면은 텐서로 바꿔준 다음에 노멀라이즈 해주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셋 만들고 데이터 로더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어떻게 데이터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고 네, NM 모듈을 상속받은 네트워크의 모양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2D와 맥스 풀링, 컨볼루셔널 리니어 등등을 가지고 있고요. 포워드를 선언해줬죠. 생성자와 포워드를 둘 다 선언해줬습니다. 실제로 X란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컨볼루션을 한번 탄 다음에 렐루 통과하고요. 풀링 한 다음에 컨볼루셔널 2, 렐루 풀. 그 다음에 플래튼 편 다음에 FC1 렐루, FC2 렐루, FC3를 통과해서 마지막에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구현만 보고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다면 충분히 공부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네트워크 다음에 크라이테리온과 옵티마이저 선언해 주고요. 에폭 레인지 우리가 학습하는 코드를 짜주는 겁니다. 데이터 로더에서 데이터 가져와서요. 옵티마이저 초기화 먼저 시켜줬고 이건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인풋을 넣어줍니다. 포워드를 태우는 거죠. 아웃풋과 라벨을 크라이테리온에 넣어줘서 로스를 구하고요. 로스를 백워드 한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스텝했네요. 그죠? 결국 옵티마이저 초기와 로스 백워드, 옵티마이저 스텝이라는 순서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옵티마이저 제로 그라드가 좀 위로 올라왔을 뿐이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학습 코드가 있고 그걸 결과를 볼 수 있는 코드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멈추고 따라 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왜 이런
커널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아까 제가 잠시 앞쪽에서 요 화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500 바이 200, 세로가 200이고 가로가 500 픽셀의 경우에 총 RGB 픽셀이 10만 개라고 했거든요. 이걸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MLP로 구성한다고 생각해보면 노드가 10만 개예요. 10만 개를 결국 두 개로 줄여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RGB 픽셀이라서 굳이 우긴다면 30만 개라고 할 수 있겠네요. 30만 개의 입력값을 두 개의 점으로 줄인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 방금 얘기했던 MLP로 구한다? 너무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 실제로 너무 많거든요. 근데 CNN은 그걸 공유할 수 있죠. CNN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커널, 커널 개수만, 커널은 똑같이 이미지 전체에다가 적용되는 거니까 커널이 가지고 있는 미지수 개수만큼만 학습시키면 되는 거지. 그죠? 커널이 지금 총 6개. 그죠? 그럼 6개에 2x2니까는 6, 4, 10, 이렇게 봐야 이 24개 값만 1층에서는 찾아도 되는 거죠. 다른 층은 더 많겠지만 어쨌든 훨씬 적은 개수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귀엽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 보다 보면 꼭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죠? 머핀과 판박이. 그죠? 치와와 머핀이라고 하고요. 혹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브라두들과 프라이드 치킨. 그죠? 비슷한 것들 모음이에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잘해요, 이거. 재밌죠? 모라벨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은 쉽고 쉬운 일은 어렵다. 컴퓨터한테 쉬운 게 인간한테는 어렵고 인간한테 쉬운 게 컴퓨터한테는 쉽다는 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이미지라는 거는요. 결국에 위치와 값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요. 문제는 이미지라는 데이터가 다양성이 큽니다. 높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죠. 다루기 힘듭니다. 그래서 앞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출한 방법을 소개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거 뭡니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자, 이 리트리버는요. 옆에서 봐도 좌우를 회전해서 봐도 위아래를 회전해서 봐도 약간 회전시켜서 봐도 어떻게 봐도 다양한 목표로 다양한 자세로 어떻게 봐도 그죠? 리트리버래요. 그죠? 그럼 여러 번 사진을 찍으면 좋겠지만 이걸 다 커버할 만큼 사진을 찍는다는 건 일단 사진 찍는 것도 힘들겠죠. 그러면 한 장의 이미지를 돌려가면서 쓰는 거지 뭐. 이걸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해요. 데이터 증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죠? 우리 아까 데이터셋 선언할 때 데이터셋 컴포즈 할 때 이제 들어가는 녀석인데요. 그것만을 하는 이제 라이브러리 따로 있을 만큼 상당히 네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저희는 토치 비전에 있는 V2를 가지고 있고 여기 위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트랜스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랜덤 리사이즈드 크롭 원래 이미지를 랜덤하게 리사이즈 크롭해서 쓰는 거, 랜덤 호리존탈 플립 좌우로 플립 시키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마치 한 장의 이미지를 여러 장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한번 네, 그 실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것만 하는 이제 어 그것만 하는 어떤 그런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아르멘테이션이나 뭐 그런 이미지 어그나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미지 프로세싱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복잡한데 그 모든 과정을 이제 다 알고 우리가 하면 좋겠지만 대략적인 부분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네. 요 네트워크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유넷이라고 합니다. U자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유넷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오토인코더랑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지름길이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압축함과 동시에 그죠? CNN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처럼 압축하고 펴는데 지름길이 존재합니다. 앞에 있던 벡터를 들고 와서 컨캣 시키는 거죠. 압축했다가 펴면 그 이제 결손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정보가 발생할 텐데 그걸 앞쪽에서 와서 떼워준다.
왜? 줄였다가 펴면 당연히 오차가 있을 테니까 그걸 보정해주는 앞쪽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넷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이 유넷이라고 하는 거는요, 의료 데이터 쪽에서도 엄청 많이 사용하고 지금도 사용합니다. 저는 이틀 전에도 사용했어요. 네, 지금도 많이 사용합니다. 비슷한 구조로요. 특징이 있다면은 이제 뭐 오버랩 해가지고 이제 뭐 오버랩을 했다거나 혹은 이제 패딩할 때 미러링을 통해서 이제 패딩을 해줬다거나 어그멘테이션 할 때 이런 이제 그냥 한 게 아니라 디폼드, 그러니까 우리가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 단순히 랜덤으로만 움직인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디포메이션 보는 것좀 꿀렁꿀렁하게 이제 왜곡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강을 시켰다. 그 결과 아주 작은 이미지로도 아주 효과적인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해냈다는 거고요. 코드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블 컨브라고 하는 컨볼루셔널 렐루를 이렇게 선언을 해두고요. 이 더블 컨볼루션을 이렇게 여러 개 선언해 두고 얘를 이렇게 이어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cat. 아까 앞쪽 이미지에서 보면은 그죠? 앞단에서 발생한 텐서를 가지고 와서 붙이는 걸 볼 수 있죠. 요 흰색 붙이는 거 볼 수 있죠. 붙입니다. 컨브 3를, 컨브 2를, 컨브 1을 붙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넷이라고 하고요. 엄청나게 자주 쓰이니까 이 정도 모델 구조는 알아두면 좋아요. 생성인공지능 한번 구경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사진에다가 작품에 풍을 입히는 거예요. 풍을 어떻게 입힐 수 있을까요? 스타일이란 무엇인가요? Definition of style. 스타일은 모양입니까? 색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패턴인가요? 그죠? 이 친구들은 이 피처, VGG19라고 하는 유명한 네트워크의 층별 피처를 특징이라고 생각했어요. 패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스타일의 이제 피처들과 사진의 피처들이 있으면 그 둘을 비교해 놓은 거고요. 이 친구는 그러면은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그램 매트릭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나타낼 수 있겠네. 어떻게 했냐면은 이 그램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에 뒤집어서 곱한 거거든요. 행렬을. 위치 정보를 죽여버리는 행동입니다. 위치 정보를 죽이고 유사도를 보는 녀석인데 그 짓을 내가 가운데에 어떠한 잡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모양은 적절히 인코딩을 거칠수록 모양은 조금씩 이제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공간적으로는 줄어들고 채널로는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4층 정도에서 차이가 적어질 수 있도록 로스를 가져오고요. 스타일은 1층부터 5층까지 전부 다 각각 그램 매트릭스로 변환한 다음에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로스를 합쳐줬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계속해서 물레방아하면서 업데이트를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시켜주면은 얘가 요런 느낌으로 이미지에다가 예술 작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더라. 그죠?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아야 되죠. 한 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한 쌍의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을 계속해서 시켜야 된다는 약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미지 트랜스폼 넷, 유넷 비슷한 걸 학습시켜가지고 한 번에 생성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글에서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VGG 인코더랑 디코더 사이에 이 인코딩 벡터에 평균과 표준 편차만 맞춰줘도 야 바뀌던데? 응, 구글에서 낸 논문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되게 복잡하게 생긴 이미지인데 이미지 데이터는 정말 고차원에서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레이턴트 스페이스 인코딩 벡터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정규 분포처럼 만들어 주면은 그죠? 반대로 해당 위치에서 어떠한 인위적인 얼굴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게든 간에 데이터의 분포를 보겠다는 것이 생성 인공지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인데요. GAN입니다.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 하는 건데요. 이 GAN은 생성자와 구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생성자는 데이터를 가짜로 만들어내고요. 구분자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약간 경찰과 도둑 같은 거죠. 실제로 이런 이미지 만들어낼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 이미지들 코드 다 준비해놨으니까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차이와 이들이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쫓아가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도 똑같이 주어지니까 이 자료 안에 있는 것들 서로 이제 실습해 보시면서 모르겠는 건 꼭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렇고요. 실제로 네,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이 겐 계열은 언제나 그렇듯이 학습이 되게 어려워요. 어. 이게 음, 실제로 학습을 돌려보게 되면은 학습 수렴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 흠을 잡는 건 되게 쉬운데 생성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렵고 최신으로는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 우리가 한 번에 만들어내니까 어려우니까 조금씩 만들어내는 방식 혹은 조금씩 잡음으로 가깝게 만들어버리는 방식을 이용해서 수학적 근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방식 디퓨전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 키워드를 통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의 이미지들은 이미지 트랜스포머 VIT라는 걸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VIT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인공지능 우리 같이 공부하고 나면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때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의 인공지능 어떤 거 만들고 싶은지 마음속에 좀 끌어올랐으면 좋겠네요. 질문 기다릴게요.